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3,000선 딱 레벨업 했을 때 와, 신난다, 신기하다, 이 역사에 내가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3,000이라는 거는 너무 익숙해졌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더 수익을 보지 하면서 새로운 전략 그리고 새로운 그런 종목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걸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문가님은 좀 요즘 어떠세요, 장이? 일단 지금 장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철저하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너무 잦은 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그럼 바닥에서 종목을 잘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보면서요. 저희가 그런 팁들을 많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싹쓸이 기법이다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주제를 지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싹쓸이 유재석 씨가 좀 떠오를 거예요. 맞아요. 유재석 씨 이미지하면 좀 착한 이미지죠. 정주 전문가님도 마찬가지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싹쓸이 차트 기법, 역시 착한 기법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주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연준에 맞서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파트 1을 제 주제로 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준이 거의 뭐 통화 정책, 전 세계의 이제 경제 대통령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다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잭슨홀 회의가 항상 해마다 8월 달쯤에 또 있죠. 거기에서도 작년도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 앞으로 2%가 넘어도 금리 인상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물가를 용인하겠다. 제 예상컨대 물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국제유가도 요즘에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요. 예전에는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이제 시중은행에 돈을 공급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자산만 많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물가는 이제 크게 급등하지 않고요. 근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 직접 돈을 쏴주는 재정부양 정책을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자금, 또 이번에 추가부양 정책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도 좀 더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물가 상승 우려감도 나오는 거죠. 대신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물가 2%가 넘어도 하지 않겠다. 완전 고용에 초점을 맞추겠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완전 고용, 올해 추가 부양 정책을 막 쏟아내면 옐런 재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년도 정도 되면 완전 고용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표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금리 인상 우려감은 물가 상승률 2%가 넘어가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인데요. 미국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를 확인해라. 국제 금융 시장이 이제 기준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018년도 때 지수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때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은 1.2%에서 1.3%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당시에 3%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대세하락에 접어들었다. 2년 동안 떨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제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만기되는 이제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참여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국채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력이 없죠. 돈을 별로 못 받기 때문에 주식 시장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 채권 시장을 봐야 되냐면 이 주식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채권 시장은 한 몇 배, 몇십 배 되는 그 규모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방향들을 잘 보면 대부분 주식 시장은 그 다음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송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미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어제부터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정의 원인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은 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려감을 크게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문가님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예. 보통 10년물 위주로 많이 생겨보는 거예요? 예, 10년물이 대부분 이제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년물 국채금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네. 적당하게 항상 뭐든지 중간을 좋아하죠. 저는. 단기도 별로고요. 네. 장기도 별로고 중간을 봐야지만이 항상 판단을 기준점으로 잡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 10년물 국채금리 뭐 오른다라고 하니까 좀 예. 우리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고 예. 이런 경향을 보였었던 거였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시를 통해서 네.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어제부터 1.284 여기서부터 좀 꺾이는 모습이죠. 이거를 좀 본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꾸 꺾이죠. 네. 그리고 어제도 살짝 반등 주다가 또 꺾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시점은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바닥에서 막 이제 갑자기 올라간다. 네. 불안해지죠. 그래서 최근 들어 좀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그랬던데요. 없지 않아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예시를 통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무래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주식 그냥 수익만 보면 되지 싶었는데 예. 국채금리는 또 무슨 상관이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도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뭐죠? 예. 에그플레이션? 예, 일단 농업을 뜻하는 이제 에그리컬처와 그리고 예. 인플레이션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대부분 이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 예. 일반 물가가 상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후 변화가 심각한 부분 아실 거예요. 네.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이유 없이 뭐 산불이 예전에 작년도에 났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산불의 원인이 기후 변화가 아니다. 그 산불의 원인은 관리자가 잘못해서 산불이 난 거다. 좀 터무니없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됐는데요.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런 네.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추측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기후 변화를 주목을 잘 하게 되면 이 전 세계적인 이 기업과 국가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가 윤곽이 나옵니다. 기후 변화가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기업들의 자금이 어디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국가 간에도 어떤 이제 정책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더 신재생 에너지, 전기 소차 시대는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사들을 잘 접해야지만이 또 이제 기업들의 방향과 투자의 방향 그리고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번 기상이변 1차 에그플레이션이 그래서 2006년도 때에서부터 해서 2008년도 기상이변이 나왔죠. 그때 미 저금리 약달러 정책이 펼쳐지면서 상품 시장에 돈이 유입되면서 역시 1차 에그플레이션이 나왔죠. 그래서 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에그플레이션 2011년도 때부터 해서 2012년도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가뭄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가뭄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에그플레이션이 왔죠. 유럽 재정이 또 통화량이 확대되면서 상품 가격이 급등하니까 또 역시 또 물가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이제 3차 에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면 이제 돈이 역시 또 통화량이 확대되면서 기상이변이 또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랑은 또 틀리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재정부양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돈이 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산물 가격도 급등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향후 몇 년 안에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양쪽 하나만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재정부양 정책까지 동원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 당시는 이런 재정부양 정책이 없었지만 지금은 좀 더 공격적인 정책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은 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한파 소식도 들려왔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후 변화는 좀 많이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또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시 좀 예시를 통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져왔어요. 지금 이 급등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인데요. 100을 기준점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평균이
100이기 때문에 여기 네. 이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많이 올라간다. 좀 평균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유주류부터 해서 뭐 곡류부터 해서 유제품부터 해서 안 오르는 게 없죠. 혹시 달걀 한 판에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엄청 비싸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사진 안 하는 줄 몰랐는데요. 네. 뭐 8,000원, 뭐 만 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한 판에요?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 와이프가 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인상이 임박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롯데리아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뭐 다른 뭐 라면부터 해서 콜라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거 부분을 보면은 역시 앞으로 곡물 가격 상승 수혜주들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일단 기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업종들을 다양하게 추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파트 2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날씨 추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저도 싫어해요. 예, 너무 더운 것도 싫어합니다. 저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적당하게. 예, 그래야지 큰 탈이 없습니다. 예. 조은관님, 예. 그러면 이런 자료는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자료 출처는 이제 예, 중앙일보에서 제가 이제 기사를 따놔서 이제 확인을 한번 좀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검색도 해보고. 예, 검색을 해봐서 제가 이제 확인해서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예, 기후변화 주목도 해보고 세계 네.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관련주들 위주로 좀 포착을 하면 좋을지도 네. 투자 팁 얻어가 보면 좋겠네요. 예. 자, 명분과 이유를 찾아라가 세 번째 파트로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명분과 이유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결과는 일단은 신의 영역입니다. 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명분과 이유를 정확하게 정석대로 찾다 보면 성공하는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이 명분과 이유 없이 그냥 묻지마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가 성공을 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도 2명이 있는데요. 그만큼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면서 명분과 이유를 찾아서 결과를 도출해내라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기본부터 충실해야 되죠. 네. 그래서 누가 얼마에 유입됐는지 그리고 그 세력이 얼마에 유입됐는지를 매수 수사가 들어왔는지를 꼭 봐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좀 이제 매매 전략을 마음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상한 부실한 투자자가 갑자기 고점에서 들어왔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연기금이라든지 뭐 최대주주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유입되면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상승위의 정당성 분석해라. 이 부분을 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상승 이유. 오늘도 제 히토리 관련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승의 이유가 정당하지가 않겠죠. 그만큼 이 막연한 실적 이제 급증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 그런 재료에서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항상 차익 실현 관점에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특허 취득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죠. 대신 갑자기 오늘 전기차 배터리 값이 이제 반값으로 내려가면서 반값 전기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빠르게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차 쪽에 재료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이 상승의 이유는 굉장히 정당하고 빠르게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 그리고 수급, 공시, 재료, 실적, 재무 상태 이런 부분들을 항상 다 확인을 하죠.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 5가지 중에서 대부분 한 가지만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어떤 재료만 나온다든지, 네. 혹은 최대 실적이 나온다든지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뭐 공개 방송이나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떤 재료가 나와서 샀습니다. 최대 실적이 나와서 샀습니다. 재무 상태가 이제 뭐 부실하다가 좋아져서 샀습니다. 그냥 갑자기 공시가 느닷없이 특허를 취득해서 샀습니다. 수급이 그냥 반짝 그냥 누가 한번 기관 투신 쪽에서 들어와서 샀습니다. 그냥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서 샀습니다. 진짜 다양한 이유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한 가지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나서 만족을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좀 봐도 좀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모든 이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들을 갖고 판단하게 되면 좀 더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이 빅히트라는 종목이죠. 제가 이때 TV 나와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급등을 했죠. 와. 근데 이제 제가 명분과 이유를 찾아라. 명분 이유가 있었죠. 이평선은 밀집 국면에 있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엄청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이 됐고요. MACD 같은 경우가 상승 기조로 막 전환이 됐고요.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왔죠. 이 부분은 이제 차트를 갖고 판단을 한 부분이죠. 그리고 거래량을 역시 보고 판단을 했고요. 수급을 보고 판단을 했죠. 누가 들어왔느냐? 연기금 쪽에서 2천만 주에 가까운 2천억 가까운 대량 매집이 좀 이뤄졌던 상태이죠. 그리고 역시 신사업을 확대하죠.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유니버셜 뮤직 쪽이랑 역시 협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2의 방탄소년단을 키우겠다. 어제 방시혁 씨가 나와가지고 역시 인터뷰를 했죠. 맞습니다. 제2의 이제 방탄소년단을 키우겠다. 근데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방탄소년단을 한 명 또 키운다라고 해서 네. 이 회사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중요한데요. 지금 이 빅히트라는 기업은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예. 제2의 네이버 그리고 진짜 제2의 유튜브를 꿈꾸는 만약에 이 빅히트의 소속 가수가 이제 앨범을 낼 때 처음에 유튜브를 거치지 않고 전 세계의 이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이 만약에 위버스를 통해서 만약에 접근한다. 그러면 이 위버스가 제2의 유튜브가 될지도 그쵸. 몰라요. 우리는 위버스에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물건을 팔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표준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그 부분을 노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 봤을 때 앞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제2 유튜브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얼마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다 본 거죠. 재료도 보고요, 수급도 보고, 그리고 공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 우리 종주 전문가님 정말 잘 들어갔다 싶었는데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잘 들어가봤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하시고 들어갔다라는 점 저희가 또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끊임없는 노력이 성공을 이끈다. 오늘 뭐 자기계발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죠? 저 일단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본에 충실하자. 저는 역시 자기 개발하면서 예.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죠. 저도 IQ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 조금 넘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경제학자 분들도 그렇고 교수분들도 그렇고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규 앵커님도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끊임없는 노력이 성공을 이끈다. 예. 그래서 저는 장시작 전부터 해서 항상 다우 증시 주도 업종들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현대차, 뭐 반값, 전기차 이런 얘기들도 보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장 시작되고 나서 이런 예. 기사가 나왔죠. 자사주 매입을 또 2천억을 하겠다. 5월 달까지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연말에 12월 달에 자사주 매입 2천억이 들어오고 연말 이후에 연초에 큰 랠리가 나왔죠. 아마 이번에도 상반기나 하반기 전후로 해서 현대모비스를 주목할 이유는 역시 이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장 시작 전에 이런 움직임 체크도 중요하고요. 네. 장 종료 이후에 시간의 단일가, 관심 종목 공시, 뉴스 등을 또 체크해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간혹가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라오면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긍정적으로는 보되 갑자기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뭐 1%라든지 혹은 뭐 2%라든지 대부분 세력들이 팔아먹으려고 오히려 띄워놓고 그 다음날 번쩍거리다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시간의 단일가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데 뭐 1%, 2% 특별한 악재도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살짝 반락 출발하더니 미끌대고 쫙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의 단일가를 체크를 하되 무조건적인 관점에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판단은 이르다.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항상 공시를 잘 봐야 되겠죠. 공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항상 특허 취득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호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관심 종목 공시, 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3자 배정 유상증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1년 동안 보유 예수되기 때문에 대신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1년 동안 보유 예수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투자조합이라고 나오죠. 네. 투자조합.
이 투자조합 쪽에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조합 쪽에서는 말만 1년 동안 보유해서 된다라고 하지 투자조합이 해산되면 바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간과하시는 분들이 삼자배정 유상증자 들어왔으니까 1년 동안 못 팔 거야. 무조건. 아니죠. 투자조합 쪽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은 좀 더 또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등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정보가 이제 항상 소중한 자산이죠.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시가부터 해서 역시 종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그냥 막 이유 없이 상승하는 거랑 갑자기 HTS에서 뉴스가 나오고 확 급등을 하는 거랑은 천지차원이죠. 그만큼 상승 탄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뉴스를 꼭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 네. 주도 업종 움직임을 체크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가 좀 가져갔는데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긴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20일선은 깨지지 않은 상태죠. 오늘 디램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그래도 좀 아직 큰 상승은 못했지만 SK하이닉스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만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랑 대만 증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 시작 전에 이 반도체 지수를 체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급락을 한다. 삼성전자가 급락하는데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투심이 확 살아날 가능성은 좀 더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5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역시 TSMC랑 삼성전자 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이제 국가들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쉽지가 않겠죠. 일단 삼성전자나 TSMC의 공장을 유치해서 거기에서부터 해서 이제 생산 계획을 앞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역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마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오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뭐 200개, 300개 이렇게 쓰이던 게 2000개 이상으로 넘게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반도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항상 드렸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건 대규모의 반도체 칩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예. 지금 국제유가, 원유, 뉴욕, 근원 지수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제유가가 721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경제 회복 속도가 이제 강해지면 역시 국제유가도 역시 상승세가 이뤄지는 게 정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오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격 페너티가 왔다라고 해요. 벌써 2018년도 때부터 해서 이 국제유가보다 화석연료, 석유 이런 휘발유보다도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게 발전 단가가 더 낮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새만금 쪽에 대규모 태양광 또 발전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될 착공이 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풍력단지도 세계 최대 풍력단지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죠. 그래서 국제유가 또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또 수요 업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국제유가 반등 수혜주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도 잘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만큼 이제 국제유가 반등 지금 또 단기적인 관점에선 또 이제 화학주들도 역시 이제까지 떨어졌던 종목들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 우리도 생활하고 좀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역시 휘발유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들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상승하게 되면 좀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생활 속에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 721선 대세 상승 기준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유가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더 이상 많이 또 전망할 게 더 이상 많이 있지만 일단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중요 포인트로 또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우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항상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다우 증시보다도 역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건 나스닥 지수죠. 그만큼 기술주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다우보다도 좀 더 나스닥에 민감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 미국은 이제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을 이제 지표를 확인하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도 중요한데요. 역시 올해는 연기금 쪽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지분을 확대하겠다, 이미 연초부터 밝힌 만큼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또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 뭐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중소형주 위주의 또 저가 이제 주들을 매매 전략을 펼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또 움직임 또한 굉장히 체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일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팁을 얻어가야 하나 했는데, 오늘 거의 뭐 필살기 다 알려주신 거 아닐까 싶을 예. 정도로 꿀팁들을 굉장히 많이 또 알려주셨어요. 네, 더 많습니다. 더 많다고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노란톡 들어가면 됩니까? 예, 노란톡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샵 0988 예. 공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무료 참여 코드 7777 4개 들어오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또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녁 6시 반에 진행을 하니까요. M10W에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지 오늘 그 큰 흐름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전, 그리고 장시간 후, 그리고 업종과 섹터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필기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관련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시간 소통 링크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입장하시면 비밀번호 4자리 7777번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2교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하러 3교시로 떠나보겠습니다.